요즘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 현 정부의 견제 수단 중 하나로 바로 이 최상병 특검을 이용하는 민주당인데요. 자, 근데 이상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발의하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은 해당 건에 대해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지금 얘들이 갑자기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라는 것에 꽂혀서 경로를 했니 마니 이걸 가지고도 지금 대통령을 욕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냐 안 했냐의 포커싱이 옮겨져서 MBC든 JTBC든 어느새 최상병 특검의 본질은 뒤로 한 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윤통이 경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새끼를 치는 거죠. 최상병 특검 거짓 선동에서 이제는 윤통의 경로 선동으로 옮겨 타는 중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 그 여부에 관심을 쏟는 건지 정상인인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랬죠. 얘네들이 한 거짓말과 선동, 그리고 과거의 많은 잘못들 혹은 우리에게 딴지를 거는 것들 전부 다 얘네들의 방식대로, 얘네들의 과거로 전부 다 반박이 가능하다고. 경로를 했다라고 지금 용천 지랄들을 냈었는데 본격 반박 영상 갑니다. 지금부터 문재인과 이재명이 경로를 했던 순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할 텐데, 공유용 영상이니까 주변에 윤통이 경로했다라고 허구한 날 경로한다고 경로를 왜 하냐고 지랄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아마 그러면 10초 만에 그 사람의 주댕이가 다치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문재인부터 가볼까요? 일단 문재인은 불같이 화낸 경로를 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년 5개월간 10여 차례 경로와 분노를 쏟아낸 그였는데요. 보통 당시 문재인 정부가 비판을 들을 때 분노를 냈다라 언론에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해 공무원 사건을 감사원에서 파고 들어가자 퇴임했던 문재인은 경로합니다.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온갖 조작에 예병을 용천 지랄들을 다 떨어대서 지금 밑에 책임자들 전부 다 재판받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경로를 한 겁니까? 뼈를 맞아서 혹시 반사작용으로 경로를 한 건가? 자, 이거는 대통령 되기 이전의 경로네요. 2015년 1월 기사인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종북몰이를 한다라며 당 대표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경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자. 대북 송금 사건에 누가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지? 누구긴 누구야. 그분 있죠. 그렇다면 문재인은 또 왜 경로를 했던 걸까요? 자, 이거는 2021년 2월 기사. 북한 원전 관련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을 했었고 당시 USB 논란도 있었고 탈원전 때문에 당시 야당이었던 보수당의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문재인은 경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김정은에게 건네줬던 USB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난리가 났고 탈원전 이 양반이고 경제성 조작해서 무리하게 대한민국 원자력 아주 그냥 개 박살냈던 거 다 밝혀졌잖아요. 왜 경로를 한 겁니까 도대체? 자, 또 있습니다. 이건 2022년 기사인데 적폐를 수사한다라는 발언에 또 혼자 경로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다고 경로를 했던 건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전에 뭐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가 있었죠. 근데 지금 조국 봐보세요. 물론 국회의원이 됐지만 조국 2심까지 징역 때려 맞았죠. 범죄자란 말입니다. 대놓고 국민들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빅 엿을 선사했잖아요. 그거 잡은 겁니다. 당시 윤석열이. 근데 문재인이 저렇게 경로를 하네. 뼈 맞으면 경로를 하는 정말 신기했던 사람 문재인입니다. 자, 이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가 몰랐던 사드 4대가 추가로 반입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가 몰랐으면서 멍청하게 경로를 한 사건인데요. 무능력 광고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근데 사드 아시죠? 사드 전자파 선동, 사드 전자파에 튀겨 죽는이 많으니 얘네들이 했던 그 거짓 선동, 그거 다 거짓말인 거. 휴대폰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적게 나온다라는 거, 인체 무해하다라는 거 다 밝혀졌죠.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건 문재인은 이걸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5년간 숨기면서 알고도 거짓말로 선동을 이어나갔다라는 거. 정말 재활용도 하지 못할 쓰레기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가볼까요? 우리 이재명 대표도 참 경로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2020년 기사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밀고 있는 그 옌병을 지역화폐 쌀데기 없는 거 국고 낭비와도 다름없다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비판에 딱 경로했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데 조세현이 반대를 해서 경로를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까지 경로를 했습니다. 자, 또 있어요. 2020년 당시 코로나 때 상황인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재난지원금을 또 뿌리자라고 했을 때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이미자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재명의 말은 철없는 얘기라 비판을 하자 맞장구를 쳤다며 경로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본인 말에 딴지를 걸었다고 경로를 한 셈인데, 자, 우리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지금 살림살이 다들 나아지셨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았어요? 국가 채무 천조 시대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리띠 졸라 매느라 힘든 거고. 당시 이재명은 2차, 3차, 4차까지 주자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주 그냥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찔합니다. 자, 이건 비교적 최근 장시호 녹취록을 듣고 격노한 이재명인데요. 그 녹취록 안에서의 검찰은 깡패인 줄 알았다고 간이 부었다라고 격노를 했습니다. 깡패인 줄 알았다라. 그 깡패 조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쟤네들이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격노를 한 거 가지고 격노하는 대통령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영리하게 대응하세요.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모든 게 반박이 가능해요. 제가 영상 시간 때문에 이 정도만 소개를 한 거지, 리스트업을 해보면 이 둘의 격노 리스트만으로도 하루 왼종일 토킹이 가능합니다. 화를 많이 내는 대통령이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던데, 야, 그딴 식으로 따지면 문재인, 이재명은 무슨 화만 내는 사람이었어. 자, 되도 않는 선동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격노하면 안 됩니까? 화내면 안 돼요? 뭐 맨날 허허실실 양산 책방에는 문재인처럼 쪼개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화도 내고 질책할 게 있으면 질책도 하는 거지. 무슨 화를 냈다고 물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또 처음 보네. 자, 마지막입니다. 공유하세요. 격노 프레임 씌우려는 애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영상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샤인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